여러분들은 맨체스터 시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파괴적인 공격력과 빈약한 수비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올 시즌 맨체스터 시티는 이와는 다르게 수비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펩은 루벤 디아스의 합류 이후 후방 대응에 관한 고민을 줄기차게 해왔고 실제로 몇 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금은 어색한 맨체스터 시티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수년간 수비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노출한 바 있습니다. 볼 소유권을 잃고 난 이후에 대처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 대처가 미흡할 경우 자기 진영에서의 수비 행태는 썩 좋지 않았죠. 때문에 볼을 더 많이 만지고 많은 찬스를 잡았음에도 경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몇몇 경기들에서 워커 내지는 맨디를 활용해 상대의 선택지를 한두 가지로 줄여버리고 단순한 직선적인 움직임을 유도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 시즌의 맨체스터 시티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볼 소유권을 확고히 지키는 데에 특화되어 있었다면 이번 시즌은 마레즈의 부진으로 인해 이에 대한 기대치가 꽤나 떨어져 있음에도 자기 진영에서의 안정감이 확실히 살아있죠. 이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바로 루벤 디아스입니다. 기존 맨체스터 시티는 라포르테를 구심점으로 하여 수비진을 꾸렸고 라포르테는 꽤 좋은 선수임에는 분명했지만 주요 경기에서의 미스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루벤 디아스가 이 부분에 있어 아직까지 100% 확신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 둘의 확고한 차이점은 파트너 활용에서 발생합니다. 시티 팬들 대다수는 존 스톤스라는 선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폼만 조금 올라온다 싶으면 부상을 당하거나 내지는 들어와서 불안한 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반쪽짜리 선수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루벤 디아스와 스톤스가 호흡을 맞추고 나선 이런 부분이 매우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큰 충돌도 있었는데 부상조차 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덩이에서 우리 돌이 된 셈이죠. 과장을 조금 보태면 최근 경기들에서는 오히려 스톤스가 디아스의 커버를 가져가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디아스가 수혜를 받은 경기 역시 존재한다는 거죠. 이 문장 하나만으로 이번 시즌 스톤스가 얼마만큼의 폼 상승을 이끌어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라포르테에게 있어 민폐나 안 끼치면 다행이었을 선수가 되려 자신이 핵심 수비수의 뒤를 봐주다뇨. 시티팬으로서는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톤스가 바로 볼을 보고 디아스의 경합 상황을 지켜본다든지 직접 이렇게 볼을 만지면서 상대 진영을 살핀 후에 측면으로 상당히 정확한 그런 패스를 한다든지 하는 게 경기마다 보여지고 있어요. 스톤스에게 안정감이란 것이 부여되었다는 거죠. 다시 디아스 이야기로 돌아오면 디아스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제가 아케 이야기를 잠깐 했을 때 이 선수가 볼의 흐름 파악에 있어 단연 발군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디아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디아스 소식을 듣고 벤피카 경기를 10경기 정도 보았을 때 느낀 점은 시스템 축구에 굉장히 잘 맞겠다였습니다. 벤피카는 메짤라드를 활용해 측면으로 볼을 빠르게 보내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디아스는 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볼을 전달해줄 수 있는 선수더라고요. 또한 상대 선수들이 이 패턴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할 때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디아스가 키핑을 하고 상대 선수가 압박을 해오자 발을 바꿔서 자신의 주발이 아닌 왼발로 볼을 처리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볼을 받고 1, 2초 내에 동료 선수를 찾아내고 빈 곳으로 정확히 볼을 보내죠. 싱겁게 측면으로 뺄 수 있는 볼들인데도 상대 선수들의 움직임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지만 빠르고 정확한 플레이를 디아스는 양발로 해낼 수 있어요. 벤피카 시절에도 보면 자신들의 전술 탓에 아예 측면을 보고 뛰는 상대 선수들을 역이용합니다. 여기서도 측면으로 빼는 대신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전진 패스를 넣어주죠. 이런 부분은 수비 상황에서도 크게 드러납니다. 기본적으로 볼의 흐름을 곧잘 파악하는 선수는 다음 동작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질 않아요. 예측하고 미리 뛰는 그런 움직임들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죠. 디아스 역시 비슷합니다. 볼이 넘어올 것을 예측하고 턴한다든지 상대를 살짝 밀면서 추진력을 얻는다든지 하는 모습들이 모두 이런 점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펩 과르디올라는 아마 이런 디아스의 성격을 모조리 활용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즌 시티의 대형을 보면 시스템 축구에 아주 적합한 모습을 보입니다. 디아스가 최후방에 서고 양측면으로 빠른 대각선 패스를 위해 선수 한 명씩 배치를 하게 되는데 덕분에 시티의 최후방에서의 볼 전개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죠.
시티는 디아스가 온 후에도 후방에 관한 대응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워커와 라포르테가 복귀하면서 앞으로의 대형 역시 어떤 식으로 자리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디아스는 이 후방에서 언제나 핵심이었습니다. 스톤스, 워커, 칸셀루, 진첸코, 로드리 등 많은 선수들이 후방에 관여는 하지만 언제나 골키퍼와 가장 가깝게 서 있는 선수는 디아스입니다. 그만큼 볼을 자유자재로 처리하고 볼을 보낼 때의 테크닉 역시 완성되었다는 뜻이겠죠. 디아스의 이러한 안정감은 비단 후방에서뿐 아니라 전방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올 시즌 시티는 포워드진의 부진과 부상으로 인해 미드진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중원의 선수들이 보다 자유롭게 전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선 수비진에서 빠르게 볼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중원에서의 가담 없이도 일정 숫자의 선수들이 자기 진영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다면 공격력 역시 따라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달라진 맨체스터 시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원래는 공격 부분까지도 이 영상에 담고자 했는데 분량상 조금 어렵겠더라고요. 때문에 이번 시티 영상은 공격과 수비 두 편의 영상으로 나누어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수비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았으니 다음 편은 공격 위주의 영상이 되겠죠? 아무쪼록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